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최근 도내 교통체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창원 BRT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정책자문단이자 경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부산 BRT의 전반적 내용에 관여한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창원 BRT입니다. 일반 BRT와 또 SBRT 창원에 이제 구축될 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창원시에 구축될 SBRT는 또 뭔지 설명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SBRT 영어로 Super Bus Rapid Transit입니다. 즉 말해서 빨리 가고 보다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래 이거는 버스 전용 차로의 한 일환입니다. BRT는요.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가로번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가로번 버스 전용 차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과 서울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바꿨다. 즉 버스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원시에도 이런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를 도입해서 버스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SBRT 영어로는 좀 거창하지만 사실은 우리 버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BRT의 그 효과는 도시 철도하고 연계되는 그런 교통수단을 묶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BRT는 중공영제가 우선시되면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창원시도 중공영제 도입과 함께 SBR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50%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 정부에서 이렇게 내야 됩니다만은 시민들의 생각은 SBRT가 버스와 또 다른 수단이라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 버스를 조금 개선한 그런 버스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SBRT라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에서는 뭐 이렇게 될 정시성이나 쾌적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스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BRT다. 속도나 뭐 그리고 전용 차선 같은 경우에 좀 배려가 더 그렇습니다. 들어간. 네, 알겠습니다. 네, 창원시가 지난 8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BRT 도입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BRT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유 교수께서는 이런 반응 예상하셨는지 어떠셨어요? 우선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응답자의 87%가 찬성했고 그 중에서 82%가 진화된 더 고급화된 BRT를 도입을 희망했고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85%가 BRT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굉장한 수치거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이제 창원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BRT에 선정된 사실을 응답자의 거의 70%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들 그리고 이제 높은 호응도는 마산 창원 진해가 해안을 끼고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마산 창원이 행정구역상 같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창원에서 마산 가려고 하면 택시 타고 기차역 가서 기차역에서 다시 마산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차 막힌 게 싫어서. 그래서 이제 창원 BRT가 정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사업비를 받는데 이후에 다시 국가 지원 비율을 지하철 수준인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이제 창원시, 경남도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민들의 호응도에 더 긍정적 반응을 미쳤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램이 지하철 공사의 5분의 1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BRT는 지하철 공사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트램을 한번 7, 8년 전에 논의한 적이 있잖아요. 창원시에서. 그래서 근데다가 또 대중교통 분담률이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한다는 점들이 이미 10년 동안 여러 차례 트램도 논의하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전달된 측면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좋고 대중교통 효율에 있어서도 BRT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럼 창원형 BRT 그러니까 SBRT가 생기면은 도시에 어떤 효과들이 생길까요? 네, 효과 보기 앞서서 아마 이제
대부분 노선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BRT 이제 노선이 마산 하포구에 있는 6호 광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도로에 버스 노선을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네. 의창구 도계광장과 창원광장, 경에서 마지막에 성산동의 가음정 사거리까지 총 18km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약 580억 정도가 이제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단계 설명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하기로 하고 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작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효과를 짚어보면 우선 연료 소비나 배출가스, 도로에서 소모되는 시간들이 확연히 줄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BRT 같은 경우는 달리는 지상철, 그러니까 지하철의 지상 개념으로 불릴 정도로 정시성, 정확히 멈추는 것, 그 다음에 정속성, 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교통 편의가 기대되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 보면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는 BRT 그 노선을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미리 신고를 하면.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속성,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추가 논의와 이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그 교통이 이제 속도가 일정하고 빨라진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한 그 18km 구간을 창원에서 마산을 이동을 하려면 승용차로는 평균 38분, 버스는 52분이 소요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승용차 정도의 수준으로 버스가 이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이런 데서 항상 버스가 우선되게 신호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요금도 버스 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진해는 안 해주느냐? 네, 최소 폭이 필요하거든요. 한 두 차선 정도를 전용 버스 노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해는 그럴 만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 있어서 노선이 없고 또 오래 걸렸던 시간을 이 BRT가 해소를 해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최 교수께서는 부산 BRT 도입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창원 BRT 구축 과정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시민들이 도입된 BRT를 얼마나 사용할까 이 여부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행한 부산은 어떤지 궁금한데 시행 이후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일부 좀 바뀌었죠. 2017년도 부산 BRT를 도입했습니다. 충렬로 구간에 처음으로 했고요. 그 구간에 도시철도 노선이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 유 교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창원시에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시차를 시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습니다. 도시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체질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트램의 평면 교차로보다는 지하철을 만드는 게 좋다 해서 그날 대기만 돼서 왔는데 입제 교차가 반드시 됩니다. 특히 도계광장이나 이렇게 해전 교차로가 있는 데는 입시화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고요. 부산의 경우 2016년도는 BRT가 없었고 2017년도 도입한 이후에 구간별로 버스 한 대당 승객이 얼마만큼 증가됐는가를 보면요. 2.5%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BRT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2.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5.2% 정도가 인구가 증가가 됐다 하지만은 도시철도 인구를 뺏어간 거라 볼 수 있고요. 버스만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BRT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우선 전용 차로를 가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교차로마다 쓰고 하는 경우는 평균 속도가 24에서 2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차고 이렇게 교차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RT는 환승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즉 BRT 버스 수단이 아닌 또 다른 수단이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의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요. BRT를 도입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부담들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수송 부담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57에서 58%, 세계 선진 교통 문화 도시와 같은 그런 수준을 하고 있고요. 네. 부산은 현재 43에서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60%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km인데 돈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다. 그래서 창원시의 경우 창원시도 이
일부 지구간은 공업도시고 이래서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 자가용 승객을 어떻게 하면 BRT로 옮겨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일반 시민들 버스를 타는 분들은 지금보다 좋아지고 쾌적했다는 걸 느끼지만은 이 시민들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해 봐야 되고요. 특히 부산시와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창원시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있는데 교통소통대책 심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소통대책이 있는데 BRT공에 들었을 때 모든 교통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창원시도 이렇게 되면 교통소통대책을 심의를 거쳐서 그 구간이 좌회전이 생기고 차가 복합적으로 엇갈리는 구간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도에서 기술 심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든 창원시가 시범사고로 선정됐기 때문에 트램의 경우는 1km 건설하는데 약 250억 정도. 네. 다만 BRT는 한 35에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BRT가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이 지상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희망은 지금보다 한 4, 5% 정도 승객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뭐 대중교통 사용 인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에 불편했던 구간 이용률 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정책이나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으니까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도입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또 경험한 바로 보셨을 때 창원에도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미 눈에 보이는 단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부산 사례 이야기 부산 사례는요, 들어볼까요? 네. BRT 도입을 했을 때 도시 철도가 없는 데는 또 도시 철도가 지상철, 지하철이 있는데 부산 전부 다 지하철로 되어 있고 지상철도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하 상가가 있었습니다. BRT가 설치되고 나서 지하 상가는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와서 지상에 있는 BRT 내린 승객이 지하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포동, 서면 일대는 지금 이제 상인들 약 매출이 70에서 60%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하나의 아주 사회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창원시의 BRT를 도입할 때는 평면구간에 지나는 구간에 또 특히 정유소가 있는 데는 횡단보도 생겨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상가들은 아주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 그가 연결되는 지하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거에 대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반드시 찾고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 매출이 60에서 70%로 내려갔을 때는요. 이건 도저히 무서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매출의 80%가 없어진 상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사례를 부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특히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승객을 존중하면서도 자가용이 억제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정책이 제시돼야 됩니다. 즉 자가용 승객들이 내가 이걸 자가용 타면 BRT를 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괴롭다 정도의 교통 수요 관리가 들어가야만 자가용 승객들이 버스 BRT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중교통 우선시하는 보다는 또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창원시 대중교통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상가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의 교통 체계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시됐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주 어렵다 하면 이거는 곧 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고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 대처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합성동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산 사례를 보고 대응책을 좀 마련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공공건축가 입장에서 유 교수께서는 따로 지자체나 행정 쪽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은 언급해 주시죠.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부산 서면에서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지하 쪽에는 이게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보행자 친화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횡단보도를 다 거쳐서 건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에 있는 상권이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행권은 시민들의 기본권이고 상권은 특정된 어떤 이익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행권이 네. 훨씬 우선하겠죠. 그래서 공공재로서 어떤 그걸 따지고 보면 당연히 보행권은 우선하지만 이제
어느 급격한 순간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입으면 네. 당연히 그걸 또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적 해결은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해 지역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특화 상권으로 이제 BRT 만들기 전에 조금 조성을 탈바꿈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에서 지원하고 홍보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되게 작은 정책일 수 있는데 BRT에서 특정 기간 동안 피해 상권에 대한 광고를 그 BRT 버스에다가 뭐 해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상권 피해 외에도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창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20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은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자칫 폭이 좁아지거나 뭔가 불편하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에 각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BRT 도입을 놓고 또 창원 광장이 가장 그 핵심에 있어요. 문제이자 관심거리인데 창원 광장의 상징성을 지키면서 또 BRT 운행에 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창원 광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창원을 상징하냐고 할 텐데 창원 광장은 교통광장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광장이 아니고 세계에서 굉장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가 큰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으로 뻥 뚫린 도시 한복판의 공간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는 창원 시민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게 이제 BRT가 들어오면 저걸 관통하든지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창원 광장은 말 그대로 정말 교통섬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받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시민안 그리고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한쪽으로 통행을 광장 아래쪽 남쪽으로 한쪽으로 통행을 하게 하고 이 시청하고 그다음에 최은덕 장군 동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광장을 좀 더 확장해서 광장을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시청과 동상 있는 쪽은 보행권이 조금 보장이 되고 그 아래쪽 남쪽 상권 있는 쪽으로 BRT가 가게 하면 조금 낫지 않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50% 이상이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좀 긍정적으로 그 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물론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도입이 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교통체계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금방 유 교수님께서 지적한 창원광장 절대 관통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런 로타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예전에 많았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경관 측면에서 도시에 정말로 테마파크 같은 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둘러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 됩니다. 그 광장을 둘러싸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건 우리 공공건축가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요.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창원시가 인구 105만이죠, 그죠? 도시철도가 아직 없습니다. 100만 이상은 도시철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됩니다. 양산에 37만인데 도시철도 2개 노선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가시티를 추구하는 경남도의 지사님 같이 부산이 옆에 있기 때문에 340만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또 한 개 노선을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구 105만에 하기에는 버스 수단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창원시 대미교통 수송 분담률이 23.6%, 아주 낮은 부산 44%인데 비슷한 도시 규모의 즉 수원이 43%, 고양이 42%, 그다음에 용인이 32.9%입니다. 이런 거 보면 대도시의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수단 부담률은 절대 대중교통 이용을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BRT 건설로 인해서 대중교통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안전도 되고 또 지상에서 됐을 때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회전 허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창원대로 같은 경우는 5차로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서 BRT가 섰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거리가 보통 0.6초에 1m 정도 가거든요. 이럴 때 됐을 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 착공을 앞둔 창원 SBRT 다양한 효과와 우려점을 짚어봤습니다. 창원 BRT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을 모아 창원 교통체계에 있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저희 이슈토크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